조선 평해연 폭설이 온 세상을 뒤덮은 겨울밤입니다. 과부 소연의 대문을 한 남자가 두드립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였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제발, 하룻밤만. 과부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밤에 낯선 사내를 들인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예전에 이웃만득 할미가 경고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허기 든 것들이 과부집을 맴돌지 조심하거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부가 밤에 사내를 들이다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지만 소연은 그 사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 위험한 결정이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이 사내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이야기는 그날 밤 소연이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며 대문을 연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평해연,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은 겨울밤이었습니다. 폭설이 하루 종일 내려 마을 길은 완전히 막혔고 사람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근 채 집 안에 틀어박혀 있었지요. 과부 소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을 호흡 불며 하룻불에 장작을 더 넣으려고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도포를 입은 사내가 온몸이 눈으로 뒤덮인 채 비틀거리고 있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잠시 몸을 녹일 곳을 빌리고자 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내는 곧 쓰러질 듯 보였지요. 소연은 망설였습니다. 과부가 밤에 낯선 사내를 들인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추위에 내버려 두면 얼어 죽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소연은 결국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운명적 인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방 안으로 들어와 불가 앞에 앉았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길을 잃은 나그네의 몸이라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내의 말투는 공손하면서도 격식이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어디로 가시던 길이십니까? 북쪽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말라는 듯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소연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사내는 찻잔을 받아드는 손놀림마저 우아했지요. 사내의 이름은 윤세창이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기고 지방의 비리를 추적하는 암행어사였지요. 평해연 이중섭 현감의 악행을 조사하던 중 폭설을 만나 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세창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몸가짐, 말없는 배려 속에서 깊은 상처와 고독이 느껴졌지요. 소연 역시 세창의 기품에서 예사롭지 않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1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마을의 석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소연은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는 판에 과부의 삶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소연은 남편이 남긴 작은 밭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밤마다 대문 앞에서 기묘한 기척이 맴돌았습니다. 발소리 같기도 하고 긁는 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였지요. 이웃 만득할미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허기 든 것들이 과부집을 맴돌지. 조심하거라. 소연은 두려웠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에 앉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것 같은데 힘드시겠습니다. 세창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을 여인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외로우시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세창은 문득 방 한쪽에 놓인 낡은 문서를 보았습니다. 무언가 적혀 있는 종이 뭉치였지요.
소연은 세창의 시선을 알아채고 서둘러 문서를 천으로 덮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창의 눈빛에는 의문이, 소연의 눈빛에는 경계가 담겨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스며들었습니다. 타닥타닥 불이 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세창은 생각했습니다. 저 문서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 소연은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서로에게 비밀이 있었지만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세창에게 이불을 펴주고 자신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고 긴 울음소리였습니다.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기이한 울음이었지요. 그리고 문지방을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연은 겁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세창은 벌떡 일어나 비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가 보겠습니다. 세창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 위에 이상한 발자국만 남아 있었지요. 사람의 발자국 같기도 하고 짐승의 발자국 같기도 했습니다. 발자국은 대문 앞을 빙빙 도는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세창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요즘 밤마다 저런 소리가 납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폭설은 멎었습니다. 세창은 밖으로 나가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은 집 주위를 원을 그리듯 맴돌아 있었지요. 마치 누군가 집을 지키는 듯 아니면 노리는 듯 했습니다. 소연이 나와 말했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부터 저 발자국이 밤마다 생겨났습니다. 세창은 놀라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예, 처음엔 무서워서 이웃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과부가 겁에 질린 것이라 여겼지요. 세창은 발자국을 다시 살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지요.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함께 있겠습니다. 세창의 말에 소연은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세창은 소연을 도와 장작을 패고 눈을 치웠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세창의 머릿속에는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로서 평해연 이중섭 현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중섭 현감은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고 세금을 부당하게 걷어들이며 반항하는 자들을 가혹하게 처벌했습니다. 수많은 백성이 굶어 죽었고 어떤 이들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지요. 세창은 그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연이 숨기고 있는 문서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그 문서가 현감의 비리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세창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석이었다면 관아의 일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남편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세창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군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을 석이었습니다. 관아의 문서를 정리하는 일을 했지요. 세창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직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은 결심했습니다. 대창이라는 사내는 믿을 만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질 수 없는 비밀이었지요. 나으리.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천에 감싼 문서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을 풀자 낡은 장부들이 나왔습니다. 세창은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장부에는 현감이 빼돌린 곡식의 양, 부당하게 거둔 세금의 내역,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백성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몰래 베껴둔 것입니다. 현감의 악행을 고발하려 했지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 일을 실행하기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었지요.
세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부군께서는 독살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진작부터 의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다시 기척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습니다. 창호지에 사람의 형체가 비쳤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대문 앞을 배회했지요. 세창이 칼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눈 위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창은 그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에게 물었습니다. 부군께서 신으시던 신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낡은 신을 가져왔습니다. 세창은 신을 눈 위에 대어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발자국은 소연 남편의 신,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낭군이 돌아온 것입니까? 세창은 소연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부군의 혼백이 아직 이승을 떠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억울함이 너무 커서 소연은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1년 동안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았던 것입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세창은 떠나지 않고 소연 곁에 머물렀습니다. 폭설로 길이 막혔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소연을 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창은 소연을 위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장작을 패고 무너진 담장을 고치고 지붕에 눈을 치웠지요. 소연은 세창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며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으리는 가족이 계십니까? 소연의 물음에 세창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홀로입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었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불가 앞에서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말없이도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세창은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드러내면 소연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창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언젠가는 말해야 할 진실이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마을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현감의 부하들이 군사를 이끌고 마을을 수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상한 사내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다. 집집마다 살펴라. 소연은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창은 조용히 소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숨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미 드렸으니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군사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세창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려 하고 있었지요. 세창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소연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단호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긴장된 순간이었지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군사들은 대충 살피고 지나갔습니다. 소연의 집은 워낙 외진 곳이었고 과부가 사는 초라한 집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군사들이 떠난 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창은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세창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밖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둘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날 저녁 만득할미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미는 숨을 헐떡이며 소연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소연아, 내 낭군 일에 대해 해야 할 말이 있다. 할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내 낭구는 억울하게 간 게야. 병이 아니었어. 누가 데려간 게 아니라 붙들려 간 거지. 소연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낭군이 죽기 사흘 전 나는 봤어. 밤마다 무언가가 너희 집을 맴도는 것을. 검은 기운이었지. 그리고 내 낭군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어. 할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누군가 저주를 걸었던 게야. 내 낭군이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창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현감이 소연의 남편을 제거한 것입니다. 무당을 시켜 저주를 내렸거나 독을 먹였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입을 막은 것이지요. 그리고 남편의 혼백은 억울함을 품고 이승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1년 동안 아내를 지키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창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악행을 반드시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창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소연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고 함께 싸울 자격이 있었습니다. 세창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의 신표였지요. 소연. 세창이 마패를 소연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연은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암행어사 마패입니다. 저는 윤세창, 암행어사로서 이곳에 왔습니다. 소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돌본 사내가 암행어사였던 것입니다. 현감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부군의 죽음이 현감의 소행임을 말입니다. 세창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부군의 억울함을 풀어드립시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낭군의 원한을 꼭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함께 싸울 동지가 된 것입니다. 그날 밤 허기 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형체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창호지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지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군, 당신이십니까?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대문 앞에 서서 안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듯했습니다. 세창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연의 남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수척한 몸,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지요. 혼백은 소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생과 사의 경계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낭군, 왜 이승을 떠나지 못하셨습니까? 혼백은 입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 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지키고 싶었소. 남편은 억울하게 죽었지만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1년 동안 이 집을 지키며 아내가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며 맴돌았던 것이지요. 세창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의 힘이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감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소연의 집을 포위한 것입니다. 과부 소연, 내 남편이 훔친 문서를 내놓아라. 현감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소연이 남편의 장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소연과 세창은 집 안에 갇혔습니다. 사방이 군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지요.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 현감이 위협했습니다. 군사들이 횃불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세창은 칼을 빼들었지만 상대는 수십 명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숫자였지요.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혼자라도 도망가십시오. 하지만 세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기운이 사방을 감쌌습니다. 달빛 아래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소연 남편의 혼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이승에 머물며 혼백의 기운이 거의 다한 것이지요. 혼백은 그래도 아내를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질 듯 희미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세창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며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윤세창 출두요. 그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군사들이 움찔했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암행어사? 세창은 마패를 현감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중섭 현감, 그대는 백성의 곡식을 빼앗고 무고한 이를 죽이고 나라를 좀먹는 역적이다. 현감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증거 없이는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세창이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 뭉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말입니다. 현감은 발악했습니다. 저것들을 죽여라. 문서를 빼앗아라. 현감의 신복 군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군사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 앞에서 함부로 칼을 휘두를 수 없었던 것이지요. 현감은 직접 칼을 빼들고 소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다 망쳤다. 내 남편도 너도 모두 죽어야 한다. 세창이 칼로 막아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습니다. 현감이 비수를 꺼내 소연을 향해 던졌습니다. 소연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희미하던 혼백이 마지막 힘을 다해 소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비수는 혼백을 뚫고 지나갔지만 그 힘이 꺾여 소연의 옷자락만 스쳤습니다. 혼백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창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번개같이 움직여 현감의 칼을 쳐냈고 현감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이중섭, 그대는 체포되었다. 현감은 땅에 엎드려 벌벌 떨었습니다. 주변의 군사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연은 희미해져가는 남편의 혼백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낭군. 혼백은 마지막으로 소연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에 녹듯이 사라져갔습니다. 악은 무너졌고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혼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은 남편이 평안히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가 그것을 말해 주었지요. 세창은 군사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중섭 현감을 결박하고 관아의 모든 문서를 압수하라. 군사들이 현감을 끌고 갔습니다. 현감은 계속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암행어사가 나타나 악한 현감을 잡았다는 소식에 환호했지요. 대창은 소연이 가져온 문서를 바탕으로 현감의 모든 죄를 밝혀냈습니다. 빼앗긴 곡식은 백성들에게 돌려주었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소연은 남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낭군, 이제 편히 가십시오.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눈발이 조용히 내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세창은 조용히 소연 곁에 섰습니다. 그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강인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겠습니까? 세창의 물음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얼굴에는 평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진정으로 떠났습니다. 억울함이 풀렸고 아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며칠 뒤 조정에서 새로운 현감이 파견되었습니다. 이중섭은 파직되어 옥에 갇혔고
그의 죄는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곡식을 빼앗은 죄, 백성을 죽인 죄, 서기를 독살한 죄까지 모두 드러났지요. 세창은 평해연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빼앗긴 재물은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가족에게는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소연에게도 남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소연을 다시 보았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과부가 아니라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소연은 새로 지어진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창은 며칠 뒤 한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암행어사의 임무는 끝났지만 또 다른 임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복설이 완전히 그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세창은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말이 준비되었고 길도 뚫렸습니다. 소연은 대문 앞에서 세창을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연, 세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 덕분에 큰 악을 징치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난군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리고 저를 지켜주셔서. 세창은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생각입니까?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난군도 떠났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봄이 오면 어디로 가실 생각이십니까? 대창은 소연을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세창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임무가 끝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창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소연은 대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녹은 마당에는 세 사람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소연의 것, 세창의 것, 그리고 떠난 남편의 것. 세창이 말을 몰아 떠났습니다. 소연은 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놓아줄 수 있는 용기라고 말이지요. 소연은 남편을 떠나보냈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용기가 그녀에게 다시 한번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한 억울함을 참지 않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죽은 자에게는 평안을, 산 자에게는 정의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